네, 정말로 즉석 발언이라서 복장이 좀 불량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간호사를 연료로 태우는 병원이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저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를 연료로 해서 돌아가면 뭔가 이익이 나와야 되죠. 연료로 태워서 뭘 작동시키고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 이익을 얻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자가 이렇게 노동 환경에서 희생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호사 집회에 가보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점입니다. 태웠던 간호사가 적인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가 적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호사를 연료로 태워서 돌아가는 저 공장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아산병원은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기 병원이 그때 졸업하기 전에 세워졌는데요.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병원을 만들면서 의료 세계 인류의 병원을 만들겠다. 세계 인류의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병원을 보십시오. 세계 인류의 병원이라서 정말 아픈 환자들이 가서 밝은 희망을 찾고 고쳐져서 나오는 그런 희망찬 건물로 보입니까? 이젠 괴물이 된 공장처럼 밖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삼성과 현대는 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간호사, 그리고 병원 노동자, 심지어 의사인 전공의까지 모두 활활 태워서 그 연료로 이익을 내고 자본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하죠. 간호인력 기준 만들어 달라고. 정부가 하기 싫겠습니까? 특히 촛불 집회, 촛불혁명 이후에 나온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치료받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간호사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그런 병원 만들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힘들 겁니다. 바로 전 의사 집회를 보십시오. 의사들도 이제 뭉쳐서 집회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문재인 케어 반대라고 합니다. 저도 문재인 케어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문재인 케어하면 의사들의 수익 보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 질 좋은 의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이 아산병원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의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고 자본은 그걸로 이익을 받습니다. 간호사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집배 노동자도, 반도체 노동자도, 조선 노동자도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계속 그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간호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도 착한 간호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1년, 2년 만에 그만두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병원 측에 간호사가 자꾸 그만두는 게 병원의 손해라고 돈 계산까지 했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교육시키는 교육비, 새로 옷 맞추는 비용, 프리셉터, 프리셉티가 같이 일하는 그 시간 동안 이중 인건비. 그러나 병원은 코웃음 쳤죠. 아마 그 본부장은 본인도 집행부의 일인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겉으로는 간호사들이 빨리빨리 그만두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고 신규 간호사일수록 말을 잘 듣고 병원이 취업규칙 변경 등을 할 때에 서명을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자주 바뀌고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것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 절대 이것을 해주기 싫은 그 자들이 누군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이미 다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될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제 그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아산병원 병원 앞에서, 원장실 앞에서, 로비에서 파업과 집회, 그리고 병원장 나가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주말 퇴근 후에만 외쳐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산병원은 아산병원을 멈추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적을 정확히 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이신 최현영님이십니다. 최현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내과 중환자실에서 처음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욱 간호사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눈앞에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었을지, 어떤 느낌을 갖고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을지. 제가 내과 중환자실에서 처음 일하게 된 건 2011년이었었는데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 길에 그냥 저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어디가 하나 부러지면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직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만두고 집에 내려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도 들고, 그래서 뭔가 아무한테도 혼나지 않고 일을 안 하게 되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을까.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이성적으로 냉정히 생각하면 제가 사고가 나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근무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지하철역에 플랫폼에 가까이 서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뛰어내리거나 할까봐, 너무 후회되는 선택을 할까봐 그런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박선욱 간호사도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마지막에 유서를 남기고도 무려 36번을 소송에 대해서 검색했다고 해요. 그 검색 결과에 박선욱 간호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고 싶었던 어떤 결과가 나왔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산병원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박선욱 간호사가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스스로 검색을 통해서밖에 찾을 수 없었던 그 말을 박선욱 간호사에게 병원이 해주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병원 앞에 앉아서 시위를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박선욱 간호사는 마지막 근무날 혼자서 선배 간호사가 아닌, 의료인이 아닌 조무원과 중환자의 제의 변경을 하다가 실수로 관을 찢었습니다. 환자 몸에 있는, 사실 정말 의료인이라면 별거 아닌 관이라는 걸 알아요. BTGBD라고 하는 담즙을 배액하는 관입니다. 그 당시도 응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는 응급으로 다시 재시술을 하지 않고 정규 시간에 다음날 하자고 전문의가 판단을 내렸을 정도로 정말 큰일이 아닌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큰일이 아니다라고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유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런 걸로 정말로 환자 가족이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에 걸리게 되더라도 병원이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해줬더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박선욱 간호사가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박선욱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단 하나도 제공받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선욱 간호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박선욱 간호사보다 더 심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가해자의 미투, 피해자의 미투가 많은데 저는 환자에 대한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정말 주어서는 안 된 약물을 준 적도 있고 정말 많을 겁니다. 간호사들의 미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건 우리 간호사들도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늘 죄책감을 느끼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간절하게 부를 때 침대 난간을 흔들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환자가 간절하게 저를 부를 때 저는 그 손길을 수없이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다른 환자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상에 그 사람은 정상이었지만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손짓을 모니터만 보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간호를 행했던 적도 많았고 환자에게 위험한 약물을 급하게 주다가 잘못 준 적도 많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저지른 수많은 실수가 환자의 죽음으로